김서영 배우님, 유선 배우님, 이시우 배우님, 공정환 배우님, 그리고 유종선 감독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앉아주시고요. 이게 사실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상영 직후에 이런 자리가 있기도 한데 드라마 1화 상영 이후에 기자간담회는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배우님들도 또 감독님도 또 색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일단 기자님들 준비하신 질문 정리하시는 동안 저희가 그냥 대표적인 질문 몇 개만 제가 지금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화가 지금 막 상영이 끝났어요. 마지막에 뭔가 이제 2화가 뭔가 변화하기 시작하는구나, 본격적으로 뭔가 보여주겠구나 예고를 하면서 끝났는데, 전체적인 톤이 좀 차분하고 무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인사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촬영장에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현장에 지금 안 계시지만 서영희 배우님 포함해서 유선 배우님, 서영 배우님이 친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바이브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두 분 배우님께 좀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남편인 공정한 씨랑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뭐 합은 너무 잘 맞았고, 정한 씨가 생각보다 수다쟁이여서 네. 또 현장에서도 또 능글맞게 능청맞게 네. 잘 짰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웃고 떠들고 하다가 슛 들어가면 네. 또 그만큼 또 회의는 했지만 네. 그냥 합이 잘 맞았다. 네, 그래서 즐거웠고요. 또 유선 씨, 서영희 씨는 그게 뭐 다 어떤 연기의 연륜 나름들이 있으니까 네. 그냥 착착착 자기 캐릭터가 그냥 만나자마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이 네. 그냥 웃으면서 진짜 너무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이미 프로들끼리 모이셨기 때문에 카메라 온 상태에서만 딱 캐릭터였을 뿐, 꺼진 상태에서는 다들 편안하게 있으셨던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을이 정말, 그다음에 선영이 네. 다운 모습으로 다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유선 배우님은 또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서영이, 맞아요. 서영 언니 이름이 유희하잖아. 극 중에 친구니까요. 그 유희하라고. 아니 제가 류가을인데 류란 성을 뱉자마자 자꾸 이 뒤에 이화가 붙어가지고 제가 몇 번 실수를 해서 자꾸 오늘도 그랬어요. 놀리시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자기 이름 헷갈리고 그래요. 아 근데 영희 언니래? 서영희 배우님은 또 안 계시니까 이렇게 샤라웃도 해주시고. 네, 서영희 씨랑은 같은 극단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공연은 하진 않았지만 서로가 너무 친숙하게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언니랑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언니라고 편하게 호칭할 정도로 검은 집이라는 영화에서 예전에 뭐 같이 막 뭐 같은 씬 안에서 우리가 막 격정적으로 연기한 씬은 별로 없었지만 굉장히 좀 동지애를 가지고 같이 좀 힘든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많이 의지했었던 그 시절이 있어서 네네. 사실은 이번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친구로서 연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좀 친구라는 어떤 그런 케미가 좀 더 편안하게 빨리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셋이 만나는 그 씬이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네. 되게 편안했던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친구지만 네. 중학교 때부터 친구지만 이제 해를 더 보시면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냥 만나면 네. 그냥 다 아는, 그 마음을 아는 정도여서 네네. 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면 찐했다. 찐하거나 공동의 적을 두고 격투를 하거나. 그럼 1화에 나온 부분이 그럼 상당히 길게 만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좀 격정적으로 진하게 만난 날이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셋이 뭐 따로따로 만날 수 있겠지만 셋이 함께하는 장면은 은근히 없다라고 또 서영희 배우님도 같은 질문에 답변을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서영희 배우님 본인도 함께 모이는 장면이 더 없어서 개인적으로 아쉽긴 했지만 함께 촬영할 때마다 너무 의지하고 즐겁게 촬영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뭐 두 분 배우님과는 다른 콘텐츠에서 만나뵌 적도 있었지만 이시우 배우님과 또 공정한 배우님은 오늘
쪽으로는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뵙다가 방금 김서영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공정한 배우님이 어마어마한 연기를 하신 거였구나. 카메라 밖에서 또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저는 감독님께 그래서 관련된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캐스팅했고 이런 모습을 바래서 이들에게 캐릭터를 맡겨주긴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카메라 온 오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배우가 있었다면 한 명 누구 뽑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역시 공정환 배우님이신 것 같고요. 네. 그 정말 보기 싫고 밉살 맞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공정환 배우님하고는 그 60일 지정생존자 때도 같이 만났었습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강직하고 선량한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네. 강직하고 선량한 모습을 찍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밉살 맞은 걸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아주 이제 김서영 배우를 가진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연기를 맞아요. 너무 연구를 많이 해오셔서 막 이거 어때 저거 어때 그럼 또 이제 김서영 배우님은 아니 네,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밉살 맞은 장면이지만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고 네. 저도 아주 강직한 얼굴로 찍었던 분을 또 이런 밉살 맞은 역으로 찍는 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련된 질문 또 공 배우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분명히 강직한 연기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또 이런 역할을 나에게 맡겼을까?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걸 잘할까 분명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배우들이 항상 그 역할을 맡으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선한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10개 중에 한 8개는 거의 악역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 그 선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역할을 했었고 네. 또 그 전에 이제 서영 선배님이랑도 그 굿와이프 하면서 굉장히 네. 쿨하고 선하면서도 쿨하고 되게 바른 어떤 약간의 멜로 같은 걸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선배님하고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 다음 작품 때 한번 저희 조금 더 진한 멜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했더니 이제 멜로가 아니라 되게 좀 나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이런 역할로 만나서 좀 아쉽긴 한데 선배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또 분위기는 또 되게 좋았고 감독님도 또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의 또 다른 면을 찍으면서 그거에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찍었고 그렇게 얘기를 두 분이서 해주시니까 저도 좀 더 신나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신나서 완성하신 그 정말 감독님이 표현하시는 그대로 정말 얄밉고 밉상 같은 모습이 시청자분들의 극한의 몰입도를 끌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시우 배우님께도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긴 호흡의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캐스팅 됐을 때 일단은 확정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와 네네. 막상 또 현장에 가서 정말 선배님들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처음 캐스팅 됐을 때 기쁘다기보다는 네. 되게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아서. 네. 그랬고 그 딱 하루 정도 되게 기쁘다가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떤 감정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네. 걱정과 고민이 먼저 생겼던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이제 감독님 처음 뵀을 때부터 해서 선배님께서 다 너무 조언들 많이 해주셔서 네.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소감이라면 정말 공부하듯이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연기도 그렇고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부의 결과가 아마 정말 1화부터 쭉 시작되는 종이달에 여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배우께도 간단한 질문 드리고 또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화에 잠깐 비춰지긴 했지만 굉장히 정말 대단한 남편을 만나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 있기도 한데 그 안에 이화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선함이라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런 선함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성 일하게 됐을 때 또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보시면서 요 장면에
가장 이런 짜릿함이 있었다. 1화 좀 하시면서 착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 써서 더 찍으셨던 장면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1화 중에요? 뭐 나중에 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장면도 아. 괜찮고요. 네. 일단 1화에서는 기현과의 관계를 1, 2, 일단 기현 씨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 관계성이 잘 묻어나야 네. 이하가 굉장히 주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네. 내가 한 발짝 나갔을 때 나의 행복 아니면 나의 자유는 무엇일까라고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일단 1화에서는 아마 치열하게 감독님과 정한 씨랑 네. 정말 많은 현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그래서 제가 정한 씨한테 너무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발돋움이 더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발돋움 안에 이하는 충분히 긍정적인 면과 네. 그리고 너무 착해서 그리고 너무 정의감 때문에 네 남편은 몰라주죠. 네 근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계속 화면으로 좀 나오죠. 네.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게 후반에 이제 나중에 물론 보셔야 또 제 얘기를 아시겠지만 후반에 제가 그 아이 설정이 초반부터 정확하게 맥락을 두고 뒤까지 가야 이 아이에 대한 응원이자 응원을 못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의 기점에 대한 연기를 아마 첫 촬영부터 아마 제가 그 장면을 찍었는데 네. 제일 심혈을 기울였어요. 감정적으로. 네. 그리고 네. 여유 있는 유복한 이미 딸이어서 네. 그런 여유로움을 더 묻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디테일, 네. 뭐 태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환경적으로는 분명히 유복한 집안인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아이를 갖기를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조급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화에게 조금 더 나중에 몰입하게 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어요. 이하한테는. 제일 네. 네, 그것에 그 선을 넘어버린 남편과는 더 이상 네. 내가 관심을. 네. 하지만 선은 지키면서 집을 들락날락하죠. 어떤 식으로 선을 지키고 또 어떤 식으로 들락날락할지는 아마 분명히 더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등장할 때부터 뭐 캐릭터 묘사나 기사 난 것도 뭐 헤비 쇼퍼다 이런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정말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모습이 등장해요. 쇼핑백을 이만큼 들고 등장하는데 네. 비주얼적으로도 분명히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겠다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신을 좀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어떤 대우나 존중도 달라진다고 느끼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데 집착을 하긴 하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명품으로 치감아서 나를 이렇게 되게 부티나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어떤 뭔가 남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그런 도취감? 거기에서 이제 잠깐이나마 어떤 힐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제 직업 자체가 이제 뷰티 브랜드의 그 제너럴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트렌디함을 좀 쫓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감각적인, 좀 더 센스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의상 컨셉을 좀 넘나들면서 옷을 입었고 단순히 어떤 화려함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좀 유행을 좀 앞서가고 싶어하는 네.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감각적인 패션을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그 패션에 집중해서 아마 보시는 시청자 팬층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저희가 그냥 간단히 질문한 대표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1화 여론 상영하시면서 또 2화를 기다리면서 배우분들께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던 기자님들 저에게 손 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에 계신 한 분과 왼쪽에 계신 한 분씩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 먼저 지금 준비가 된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한류타임스 함상범 기자라고 합니다. 그 김서영 배우님 먼저 유선 배우님 동시 질문일 것 같은데 김서영 배우님은 좀 센 언니 이런 역할 좀 많이 맡으셨었는데 이번에 되게 참하고 선한 어떤 이런 보지 못했던 이미지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낯설면서도 되게 신선하고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 좀 끌렸던 이유와 뭐 그런 좀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선 배우님도 어쩌면 김세영 배우님이 맡은 역할하고 더 좀 이미지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전 모습은. 근데 되게 새로운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또 뭐 새로운 좀 모습 보여주시면서 느끼는 뭐 소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드라마를 좀 만드시게 된 뭐 만드시면서 뭐 하고 싶은 의도 뭐 왜 제작하게 됐는지 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하는데 6년 전에 이제 종이다리라는 작품을 보게 됐어요. 그때 지금보다 아무래도 여자 서사를 그리는 작품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종이다리를 보고 너무 애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수소문을 좀 해봤죠. 이게 이 작품을 혹시 한국에서 누군가가 리메이크를 하나 아니면 뭐 판권을 갖고 계신가? 라는 수소문을 해보기 시작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제작사에서 이제 갖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다른 분야 쪽으로 이제 제작을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신 찰나였고 어쨌든 그때도 러브콜을 보내드렸었던 기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한테 뭐 어쨌든 돌고 돌아 이제 이렇게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 봤던 리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로 된다고 했을 때 대본을 봤을 때는 그 중심의 맥락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마 어찌 보면 외모상 외향적으로는 신선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일 첫 번째로도 원작을 보고도 영화를 보고도 느낀 건 주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결의 모습들은 좀 그렇게 당연히 보시겠지만 그 내면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끌린다. 주체적인 거를 그리고 자유롭게 펼쳐보되 그것이 뭐 돈과 얘기들이 섞인 거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매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만능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쨌든 보일 수 없는 전형적으로 보이나 전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부이자 또 그리고 그것을 일탈해보거나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역할이 주는 어떤 캐릭터들을 만날 때마다 점층적으로 변해가는 감정선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세진 않지만 세게 보일 수 있는 네. 그대로였던 한편으로의 모습이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게 서스펜스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캐릭터적으로는 아까부터 반복해 주시는 주체적이라는 모습과 조금 더 등장한 만능감이라는 키워드들로 아마 캐릭터가 조금 더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매료로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유선 배우님도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제일 저는 매력을 느끼는 게 캐릭터거든요. 캐릭터가 얼마만큼 나한테 좀 신선함이 있는가, 안 해본 어떤 에너지와 어떤 감정을 주는가라는 걸 사실 제일 많이 보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름 되게 열심히 매번 변신을 했었거든요. 김세영 배우님이랑 검은집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연쇄살인범이었거든요. 저 되게 네. 재밌게 보고 굉장히 무서웠던 네, 나름 작품이거든요. 잔혹한 네. 역할도 많이 했는데 저는 황정민 씨 여자친구에서 쫓겼죠. 네, 여기 저씨한테. 피해자. 제가 그냥 칼 들고 피를 뚝뚝 흘리며 다니는. 무서운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전 드라마도 사실 2부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독한 역을 했었어가지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 종이달의 가을을 만났을 때 되게 좀 환기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가을이가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쿨하고 되게 시원시원하니 멋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저한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겉으로는 좀 뭐 강하고 와일드해 보이는 것 같지만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시면 굉장히 의리 있고 속정이 굉장히 깊은 좀 뜨거운 면이 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을이를 연기하면서 사실 저랑 만나지는 제 성격과 만나지는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은 캐릭터여서 연기하면서 사실 이브라는 한소라라는 인물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가 가을이를 연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환기도 되고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저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느낌으로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연기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희한하게 이제 저를 좀 지고지순하거나 좀 참한 그런 이미지로 좀 기억해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제 선희 씨는 가끔 이제 우리가 가끔 만나는 경우가 네, 있지만 네, 네. 실제 사실 더 가을에 가까운 부분이 시원시원함이 더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을에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기존의 역할들은 저도 그렇고 선희 씨도 그렇고 뭐 캐릭터의 어떤 매력 때문에 찾아가는 어떤 이미지 변화. 이제 선희 씨는 굉장히 쿨합니다. 네, 그래서 가을을 연기하면서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저랑 좀 가까운 그런 만나지는 부분들 때문에 편하게 접근했던 좀 유쾌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나온 말이지만 공정한 배우님이 카메라 온오프에 가장 괴리가 큰 연기를 하셨다면 유선 배우님이 아마 그럼 제일 가까운 연기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오히려 좀 부분적으로는 저보다 조금 더 닮고 싶은 면들이 많을 정도로 네. 저보다 훨씬 더 가을인 더 포용력 있고 더 좀 멋있는 인물이어서 오히려 더 하면서 동경하게 되면서 더 저도 매력을 느끼면서 연기를 하게 됐죠. 뭐 1편 다 보셨겠지만 1편에서는 분명히 전 남편을 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뭔가 이렇게 미련도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아마 더 포용력이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희가 조금 기대하면서 이화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감독님께도 연출 의도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예, 저 기자님을 못 찾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까 왼편에 네. 아, 예, 예. 예. 그동안 이제 연출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응원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연민을 하게 할까, 이런 고민으로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종이달은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응원을 하고 싶게 만들면서 동시에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만들고 싶기도 했어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굵직한 문제가 심리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싶지만 응원을 하다가도 아니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 응원과 비난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계에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제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흘러가는 이야기에 몸을 태우면서 그냥 편하게 봐도 되지만 그보다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저 사람이 응원이 되고 어느 지점에서 비판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계속 보는 사람의 자리가 좀 바뀌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촬영을 하면서 캐릭터에 몇 걸음 더 다가갔다가 조금 더 떨어져서 보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게 되게 흥미로웠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그동안 해왔던 제 작업보다는 훨씬 배우들을 캐릭터들을 대하는 거리가 계속 변화했던 작업이었고 제가 있던 그 자리가 이제 시청자들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정의, 윤리관을 돌아보는 순간도 있겠다 싶어요. 어떤 분은 동의하시는 행동도 있을 거고 똑같은 장면을 동의 안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게 연출에 좀 묘를 살리신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중앙에도 질문하시겠다고 손 드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세 분이셨는데, 네, 뒤에, 네, 제일 먼저 손 드셨던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입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1화를 보고 나서 약간 느낀 게 연출이 좀 너무 무겁고 어떻게 보면 인물이 약간 너무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약간 풀어진 에피소드가 그 중식당 에피소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앞으로 뭐 나머지 회차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지만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톤앤면을 잡으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종이달의 사건이 이제 범죄와 불륜으로
쉽게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제 그 개념은 쉽게 짓지만 그 이화가 겪는 심리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장르를 좀 오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라서요. 1회는 한 두 발 전진을 위한 움츠림 같은 느낌이었고 1회 이화가 이제 돈을 옮기는 모습을 하면서 이제 이화가 그동안 억압해왔던 본연의 모습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밖에서 만나는 남자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제 급격한 변화 속으로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거웠지만 분명히 1화 마지막에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데 벌써 돈에 손을 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나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도 앞으로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음 또 마이크가 먼저 오른쪽 기자님께 아까 손도준 분께 준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일화 잘 봤습니다. 저는 김상영 씨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그 인사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작품에 굉장한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출연하시는 많은 배우들이 다 이제 작품에 애정이 있겠지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원작자나 판권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좀 애정하게 됐던 특별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2014년에 이제 일본에서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됐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그때는 또 이제 일본 원작은 시중은행이었지만 여기서는 약간 제2금융권으로 약간 좀 각색이 된 부분도 있고 좀 한국적인 그런 스타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한국판에서 좀 이 주인공 유희아가 좀 원작과 주인공과 좀 다른 느낌, 좀 그리고 또 원작을 보신 분들이 비슷한 작품일까라고 좀 생각할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배우들이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서사에 대해서 목마름이 굉장히 컸었고, 그때 제가 아마도 좀 더 나 스스로 주체적이고 더 강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작품에서 삶의 어떤 길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책도 책이지만 그 작품을 몇 개월씩 대하고 대본을 분석하고 할 때 제가 원하는, 그것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찰나에 아마 그 리카라는 인물이 굉장히 보기에는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와 어떤 행복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제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는 안 봤었고 영화를 딱 한 번 봤는데 그것이 그 6년 동안 뭐 제가 설사 안 한다 해도 어떻게 종이달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정보를 알고 싶어 했고, 그게 아마 또 제가 아니어도 종이달을 응원하고 싶었던 건 여자 서사, 그리고 여자 서사를 그렸을 때 누가 어떻게 그렸을 때 저 또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도연 배우가 친구긴 하지만 너무 응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배우로서 버텨야 할 때 아마 이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호할 것 같지만 모호하지 않는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저렇게 나는 저 여자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가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물음? 개인적인 아마 저 그때 마음속의 결들 때문에 아마 또 종이달이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또 질문은 차별화에 관련해서 또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드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과연 다른가? 물론 유선 씨가 맡은 역할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친구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상류층 아닌 상류층으로 나오잖아요. 뭐 이런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리카와 이하가 얘기하고자 했던 모르겠어요. 부분은
변함이 없이 중심이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원작을 다시 봤을 때도 그때 생각했던 게 맞구나.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착각과 뭐 돈이 없어도 행복이 올까 뭐 이런 뭐 통념적인 뭐 통속적인 어쨌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갖고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후반을 달려보면 이하는 어쨌든 좀 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사랑은 아니다라고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편 기현한테 억압을 받았다기보다 굉장히 주체적인데 그 주체적인 것을 단단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살았고, 근데 그 인정에서 흔들렸던 이유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정은 하겠지만 그 부분조차도 나에게 줄 수 없다면 또 다른 나를 찾아가 보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 카페 중에서도 대본에서도 난 나를 갖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끝까지 아마 10부까지 보시면 그 물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이 가진 액수랑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받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의 본질을 그렇게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캐릭터의 그래도 기본적인 본질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캐릭터를 떠나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는 또 연출하신 감독님에게도 같은 고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원작이 일본 작품이 있고 시대의 공간 배경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2023년 관객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좀 고민하신 포인트가 어떤 거였는지도 동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이 작업을 처음 의뢰받았을 때 가장 고민됐던 지점인데요. 원작 소설도 좋은 소설이고 이제 5부작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다시 10부작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지점에서 이게 10개로 에피소드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 일본 작품들은 이제 우메자와 리카라는 어떤 캐릭터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이제 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서 복귀하는 종류의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적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이화와 현재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 관계들이 점점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일본의 종이달과는 다른 한국의 종이달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화만의 결핍이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결핍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결핍을 그냥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쉽게 돈으로 퉁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자신의 결핍을 기만하는가? 이런 종류의 테마가 훨씬 강렬하게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화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왜 어떤 가정주부가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탐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치관이나 억압에 대해서 밝힌 것이 일본의 원작이라면 한국의 종이달은 등장인물들이 이화를 이제 필두로 한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그 결핍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어떤 자기 기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훨씬 더 현재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한국 종이달의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소영 배우님이 뭐 사랑이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셔서 그럼 또 남성 배우분 두 분께도 관련된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시우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제가 이미 감독님이 다른 데서 하셨던 인터뷰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이화와 민재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데 둘의 관계는 굉장히 공허한 관계다라고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현장에 가서 연기를 본격 시작하실 때 본인의 공배한 부분도 있고 감독님과 만드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감독님이 이 캐릭터는 어떻게 연출이 되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소개해 주셨는지도 좀. 우선 민재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감독님께서도 현장에서 민재가 자기 기만을 하고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부분들을
속이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대화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자기 기만이라는 게 역시 본인에게도 네네.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이 동일 질문이 기현이라는 캐릭터에게도 가 닿는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1화만 봤을 때는 약간 장치일까 악역일 뿐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든 캐릭터에게 그런 결핍과 자기 기만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으면은 네. 캐릭터가 또 어떻게 또 확장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기현이 이화에 대해서 장치인 거는 뭐 맞습니다. 장치인 건 맞는데 기현은 기현 자체로 이화 자체가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고 가지고 싶고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도 하지만 그 이화가 기현 앞에서 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격지심, 이화에 대한 자격지심이 아주 내재되어 있는 친구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결핍이죠. 결국엔 이화가 저한테 결핍이고 그걸 가지지 못해요. 그게 아마 그 메탈차 뒤에 나오겠지만 네. 이 저희가 대사로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인정하고 산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저는 유복한 딸이고 그 환경에 일치하는 선상이 있어요. 네. 그걸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감독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포인트긴 아니면 한데. 괜찮은 건가요? 네. 저희 집이 이제 유복할 때 네. 들어와 살던 그 도우미였나요? 도우미 가사 도우미 가사 분이 도우미 아들이 네? 운전기사 아들이었나? 아니요? 그거는 원작에. 원작에 그래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아니, 원래. 드라마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원작에서 아니야. 그렇고. 아니 원작에서 그래. 원작에서 그래. 두 분도 드라마 저- 정주행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로 정리할까요? 네. 네. 저는 두 분 스포일러인데 이거. 그래서 촬영이 끝난 지 꽤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관계 계급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거에 대한 결핍이 엄청 크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 한번 그렇게까지 해봐봐 올라와봐 뭐 이런 거죠. 1화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결핍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꼭 두 분도 드라마 정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말이 맞는데 네. 스포여서 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정주행을 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오른쪽 계신 기자분이 아마 어느 분이 마이크가 지금 전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가운데 계신 분께 전달됐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 배효주 기자인데요. 네, 1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김서영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2화가 점차 감정이 좀 격해지고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내면의 갈등이 깊은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요.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 또 시청자가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2화에 뭐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을 하든지 좀 감정을 이입해서 볼 수 있을지 뭐 팁이라는 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화라는 캐릭터로 어떤 면을 더 중점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홍보하러 다니면서 이하를 뭐라고 몇 문장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얼버무리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점차 만나는 인물들이 많아요. 뭐 은행을 가서 또 VIP 고객들을 만나고 그 고객들이 또 어떻게 나를 무너지게 하고 뭐 이런 감정선들의 연결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제일 그게 고민이었고 그리고 기현이와의 어떤 그 억압은 아니겠지만 아니고 내 발로 뛰어나갔을 때 민재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사랑이 아니고 그럼 저 여자는 뭐야? 제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제가 저의 어떤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 나의 자유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또 다른 뭔가를 다 던져보고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것의 하나가 일단 10만 원서부터 또 다른 횡령을 하게 되는 것이 꼭 좋아서 돈을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 착한 선함은 돈의 위치만 바꾸면 그냥 설한 사람이 좀 더 잘 될 것이고 그 뒤에 뒷감당은 내가 돈을 갚을 거니까 채워질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오류에서 오는 것들이었고 그 오류에서 좀 더 또 한 발을 내딛었더니 이 따뜻함이 기현이랑 다르네. 그것이 알 수 없게 저한테 채우면서 만능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현해보고 구원을 하는 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민재를 바라보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VIP 고객들을 만나면서의 돈을 착한 나한테 여유로운 사람들은 맡기네. 근데 그 맡김에 있어서 그들의 애티튜드나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실망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점차적으로 오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몰려오면서 액수도 커지겠지만 그런 게에 대한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응원을 못 받을까 막 이런 염려도 아닌 염려를 하면서 회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여자가 여기 모든 캐릭터들의 결핍을 어찌 보면 다 각자의 결핍들이 있는 거 안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행복은 그리고 진심을 다했던 돈으로 진심을 다했던 손을 잡아줄 수 있거나 웃어줄 수 있는 최종적인 결말은 없겠구나. 근데 저는 그것을 끝까지 내달려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 보일 수 있으나 그 무거움을 좀 빼기 위해서 저희가 감독님 말씀처럼 이하대로 두 개씩 이렇게 좀 나눠서 아마 감정 포인트들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청자가 어떤 지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캐릭터들을 보고 그랬을 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돈이 많아서든 아니든 어떤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줬던 아니던 돌아오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맘 같지 않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1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다는 생각도 드는 게 1화 시작 장면이 2화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좀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일생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전체 작품으로 봤을 때도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마 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질문은 배우분들께도 또 다른 배우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캐릭터가 1화에 보여진 것 이상으로 확장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심리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분명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의 캐릭터는 이런 면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서사를 따라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거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기현이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화의 어떤 감정선이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동기를 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기현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화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정립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 초반에는 아주 속물적이고 배려심 없고 조금 어찌 보면 단순히 얘기해서 보면 참 멋없는 사람인데 네. 외형만 멋진 그냥 멋없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후반부 가면 또 이화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또 다른 그 기현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시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의 방식의 애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예, 그런데 지금 불륜남이랑 같이 앉혀놔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삶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옆에 불편해요 굉장히. 어때요? 불륜남으로 지목되셨는데요.
나의 캐릭터 서사 사실 이거다. 이런 거에 좀 집중해 주세요 하는 포인트 있을까요? 네. 민재도 굉장히 강한 감정의 이끌림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화와의 관계 안에서 매 회를 거듭할수록 되게 작은 감정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런 변화들을 또 하나의 민재 성장 과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영향들이 그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선 배우님도 나의 캐릭터의 서사, 중점 포인트 있을까요? 네, 1화의 그 중국집 그 내연녀와의 격돌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대사에도 있거든요. 내 딸한테 3번째 엄마를 내가 만들어줄 순 없다라고 머리끄댕이를 움켜잡고 놓지 않는 그 가을이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딸 옆에 있어주는 것보다 새엄마인 세주라는 인물인데 세주가 내 딸 옆에 있어줄 때 훨씬 더 이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내 딸이 더 안전한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프지만 멀찌감치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가정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엄마가 된 거거든요. 그런 어떤 가을이 아픔 또 거기서 보여지는 가을의 모성애도 아마 보게 되실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막 카드를 연체하면서까지 쇼핑에 집착하는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위장하고 포장해야만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쇼핑은 나한테 오아시스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런 약간의 도피처처럼 쇼핑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이면에 또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쓸쓸함 그런 것들도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1화만 공개가 되긴 했지만 그 부분이 정말로 새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 집에 없기 때문에 이 집안이 잘 돌아갈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어머니이자 아내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이 모습이 또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몰입을 선사할지 또 어떻게 서사가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슬슬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아마 저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질문은 공통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화라는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섬세한 연출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고 1화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앵글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이 섬세한 감정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일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연출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연출을 할 텐데요. 저희는 아까 제가 이제 결핍과 기만의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마는 또 진짜와 가짜의 테마도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가 있어서 작업하면서 특히 김세형 선배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저희의 일에 대한 은유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픽션으로서 진실을 논하는 이게 거짓으로 진실을 논하는 작업과 종이달이 갖고 있는 진짜와 가짜의 테마가 우리 일에 대한 이야기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뭐 좋아하는 사진 작가의 사진을 이제 스태프들과 같이 본다든가 일본과 한국 문화 차이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함정에 더 빠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에도 골몰하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좀 고전 영화들 속에서 이제 억압적인 상황에 있는 배우들을 어떻게 표현했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이렇게 같이 보면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누벨바그 영화들이라거나 일본 고전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각자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게 좀 자기만의 생각들을 좀 펼쳐나갔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합해 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뭐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회가 거듭되면서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배우분들께 그냥 간단한 공통 질문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포인트 연장선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각자 내가 맡은 캐릭터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다면 어떻게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각자 캐릭터가 추구하는 행복이요? 이화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또 다른 가이드가 될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정하지 않음에 건너가보고 또 건너가보고 그렇게 가보니
이게 행복인가? 근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하한테 묻는 행복이 뭐냐고 하면 네. 이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 행복을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본의 아니게 채우는가 채우지 않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이건 제가 이하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게 그러니까 채워보려고 만나는 그 만남들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 군상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게 이하의 행복일까? 그래서 가짜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친절하다면 내가 내 인생을 버려서라도 나는 그 가짜 행복을 만져나 보겠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하를 연기하면서는 그게 이하의 매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또 고통스럽고 힘들었기도 했지만 그게 또 즐거움이었는데 네. 흘러가는 대로 더 보는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이하의 행복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라는 키워드라도 맞닿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흘러가는 대로 두는 용기와 그렇게 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자유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만큼 이화라는 캐릭터가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고 이화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리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역시 또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을이라는 캐릭터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는 남들이 나한테 보내오는 어떤 시선, 뭔가 좀 존중받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다, 어떤 그런 시선 속에서 행복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카드를 막 호기롭게 쓸 때 막 멋있게 카드를 쓰고 집에 와선 그 고지서를 보고 머리를 쥐어 뜯을지언정 그 카드를 쓸 때 그 현장에서의 그 매장 직원들이 나한테 대했던 그 눈빛, 그 시선 그런 것들로 또 우월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동료 후배들한테 막 회식비 같은 거 막 시원하게 싸주거든요. 막 빛에 쪼들리면서도 그렇게 호기롭게 쓸 때 또 존경의 눈빛을 보내오는 어떤 또 후배들의 시선들 그런 느낌들 속에서 그게 진짜는 아니 혹은 가짜일지언정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이 좀 느껴지고 거기서 잠깐이나마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시선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걸까요? 네, 민재가 추구하는 행복은 가난과의 싸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민재가 살고 있는 삶을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너무 시간도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아마 가장 행복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죠. 기현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예, 기현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마상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성공이 자신의 행복을 완성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회적인 성공을 이화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화한테 가진 그 자격지심을 조금이라도 조금 보상받으려는 것 때문에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현이는 이화를 가지고 이화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서 불행하게 될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네. 생각보다 찐하고 굉장히 삐뚤어진 사랑이네요. 과연 이 사랑의 끝은 어떻게 될지 저도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어느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이쯤에서 간담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또 오늘 방송 기대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틀 전에 그 가쿠다 미치오 원작 작가님을 모신 그 GV에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작가님이 행복은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게 현답을 내주셨는데 그게 저희 드라마의 핵심을 관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10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이 기자님들 모두 1부 봐주셨으니까 이 드라마에서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장항선 선생님 맡으신 박병식 씨. 예, 그분 말고는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탐구를 좀 같이 해보는 여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출자로서의 바람이고요. 멋진 배우분들과 좋은 작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종이달에서 최기현의 행복과 그 뭐 어떤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배우 공정화는 4월 10일 오후 10시 지니TV 오리지널 종이달 오후 10시에 봐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이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꼭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된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이달이란 대본을 저도 처음 봤고 사실 제일 많이 공감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맞닥뜨리고 가장 좀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맞닥뜨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던진다는 게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런 물질, 돈에 대한 내 가치관은 나는 과연 어떤 인물과 맞닥뜨려져 있는지 여러 가지 공감대를 통해서 많은 교감과 또 깨달음을 느끼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돈이라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또 비싸게도 또 모시는 이 돈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시간 있습니다. 아, 네. 그, 책 끝나라 한번 보자. 네? 네, 아니요. 저도, 그러니까, 과연 뭘까? 참 묶여있는데 또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까 장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앞에 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하게 그냥 일상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네. 오늘 10시에 지니TV 오리지널 합니다. 오늘 선배님이 일단 기현이도 이 이화의 저런 모습을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드라마 안에서 이렇게 정립되지 않고 복잡하고 그게 사랑이죠.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게 됩니다. 오늘 10시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무리 근데 개인 감상이지만 이 촬영을 하면서 배우님도 이 고민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하기가 그건 어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묻는 질문 중에 하나여서 이 작품에 제가 더 애정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요새 저를 비추어서도 이 작품을 많이 생각해보고 근데 돈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얘기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시는 얘기 말씀 주셨던 기자분 다 포함해서요. 일단 그래도 10부까지 보시고 더 이랬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이달 상영회와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배우분들, 감독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편하게 퇴장해 주시면 저희는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람 없이